안녕하십니까, 골런입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로 골런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레슨 주제가요, 스윙 자세가 이상해지는 메커니즘적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골프를 하러 나오셔갖고 약간 이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시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골프장을 가도 이런 자세들을 취하시는,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스크린이나 연습장 가셔도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자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자세가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것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클럽 궤도에 따라 자세가 이상하게 만들어지거나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나요? 백스윙을 했어요. 다운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샤프트로 등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등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이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아마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다운스윙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헤드의 궤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헤드의 궤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피니시도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에 샤프트로 등을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좀 캐스팅하면서 이런 궤도가 만들어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등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백스윙을 했을 때 혹시 이런 자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분들, 이렇게 일어나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헤드에, 그러니까 이 샤프트 클럽의 궤적이 보다 완만하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스윙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완만하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클럽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헤드잖아요. 헤드가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가게 돼요.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몸이 버티려고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숙인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저항을 느낄 거예요. 체가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일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 있는 분들이 있죠. 일어나 있는 분들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쳐서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피니시 했을 때 다소 일어나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백스윙을 들 때 이런 식으로 들어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앞으로 한번 무너질 수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는 분들은 백스윙을 뒤로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치고 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때 클럽의 궤도가 완만하냐 급격하냐 에 따라서 이런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럽의 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럽의 궤도를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7번인 거예요. 7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크백부터 백스윙이 시작되는 이 구간 자체를 제가 항상 11도 정도를 11이라는 숫자를 더해주라고 했어요. 뭐에서? 내가 가진 헤드의 로프트에 12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봤을 때예요. 테이크백 할 때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90도로 따져보는 거예요. 90도로 따져보는 거예요. 90도에서 43도, 이게 32도라는 가정이 있다면 43도 정도로 올라가서 다시 43도 정도로 들어오게 된다면 43도의 궤적을 이뤄내기 때문에 피니시가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할 때 60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60도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 등 때리는 샷, 30도로 갔다가 다시 30도로 들어가면 일어나서 뒤로 굽혀지는 샷,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골런이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클럽 헤드의 로프트 거기에서 12를 더해 주시면 그게 테이크백과 백스윙의 궤도, 다운스윙의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도의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12를 더해주겠죠. 그죠? 12를 더해주면 20도죠. 20도면 대략 이 정도 궤도가 됩니다. 근데 클럽 드라이버가 제일 길죠. 제일 기니까 공과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자, 공과의 간격이 먼 상태에서 20도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도로 빼면 이 정도의 형태가 나오고 다운스윙 할 때도 20도의 형태 그대로 들어가면 핀시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20도로 가지 못하고 40도로 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공은 많이 뜨고요.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안 좋은 자세로 우리가 고착되기 전에 이 사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골런디가 여기 오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채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잘 맞는 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맞는 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채가 아닌 거예요. 골런디가 생각했을 때는 백스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자세를 제가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 해서 공이 마저 나가는데 공이 반드시 가고 있어요.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공이 반드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치시겠어요? 당연히 자세를 이쁘게 해서 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뒷땅 나가고 탑핑 나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공을 맞추기 위한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많은 중년 골퍼 분들께서 백스윙했다 다운스윙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공에 맞는 스윙만 연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뭘로 직결되느냐? 그렇죠. 나하고 안 맞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한번 연습장 가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백스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백스윙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잔뜩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팡 해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습장에서 공이 나가는 걸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 자세를 따라했는데 한결같이 우측 간다거나 한결같이 좌측 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측 갈 때는 대부분 라이각이 플랫할 경우에 다소 우측 갈 수 있습니다. 업라이트 할 경우에는 다소 좌측 갈 수 있죠. 자, 라이각이 플랫하면 좀 약간 탑핑 날 수 있고 업라이트 하면 다소 뒷땅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그 클럽들이 여러분들에게 맞을리 만무하죠. 그래서 그 클럽에 맞는 스윙을 스스로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가 자꾸 뒷땅이 나니까 백스윙 했다가 헤드가 자꾸 뒷땅이 나니까 어떤 동작을 취해주느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취해줄 수 있죠. 빨리 확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인아웃을 좀 쳐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에 그립에 힘을 꽉 준다거나 아니면 백스윙이 다소 플랫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동작들이 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자세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 골프가 그렇습니까? 클럽이 총 14개인데 퍼터 빼고 나머지 13개의 클럽이 전부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자세가 전반적으로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클럽이 사실 장비가 스윙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클럽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클럽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변 피팅샵 가셔서 내 키와 내 팔다리 길이와 함께 이 클럽이 맞는지 아닌지 등등을 좀 진단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조정을 저렴하게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근데 골런디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클럽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멋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 골런디 같은 경우에는 배상문 프로 배선수의 스윙을 많이 참조하고 그 친구의 그 스윙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이언 스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의 그 스윙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스윙을 따라 해보고 스윙을 딱 따라 해봤는데 공이 막 잘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장 가서 연습하시는 게 사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자세로, 이쁜 자세로 딱 공을 쳤는데 공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자세로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자세를 취하고 싶으나 공이 맞는 자세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자세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클럽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방향과 제어할 수 있는 거리를 내보내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골프에는 최악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내가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도 스코어가 안 나온다면 사실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또 다시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골프가 굉장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자세로 멀리 반드시 그렇게 쳐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사실 거의 다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LPGA에서 탑랭크에 드는 여성 선수들의 드라이버 스윙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스윙 있잖아요. 그 따라하고 싶은 스윙을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해봤을 때 공이 잘 맞는 그런 클럽을 여러분들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공을 맞추기 위한 스윙으로 그냥 점점 고착될 거고 그 고착된 스윙은 사실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도 그 자세는 사실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첫 시작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골런디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클럽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피팅샵일 겁니다. 하지만 그 피팅샵에 들어갔을 때 교정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제품 추천, 교체 추천만 한다면 그냥 침 뱉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운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이럴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럴 때 또 골프장은 영업을 하더라고요. 참 지독한 놈들입니다. 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골런디가 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